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공매도의 뭐 순기능, 역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얘기가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가 왜 좋은 거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뭐 필요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만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가장 제가 주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매도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이제 정보, 기업들이 숨기고 싶은 정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불리한 정보 같은 거는 이제 기업들이 조금 숨기고 싶어 할 텐데, 그 숨기고 싶어 하는 정보들을 갖다 이제 밝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서의 공매도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공매도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의 그 다른 기능들, 좀 그동안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I guess somebody has a lot to say about short sellers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딕 폴드라고 리먼 브라더스 CEO예요. 리먼 브라더스 CEO가 rip out their heart and eat it before they die 이렇게 써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심장을 찢어 꺼내 갖고서 그들이 죽기 전까지 씹어 먹자, 이제 이런 얘기를, 살벌한 얘기를 여기 써놨는데, rip out their heart에서 their라는 게 이제 공매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공매도자들의 심장을 꺼내 갖고서 그냥 공매도자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씹어 먹자,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대면 강의를 했으면 제가 직접 여쭤봤을 텐데, 이제 실제로 강의를 할 때 이런 거 보통 이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공매도 이러면 떠오르는 말이 뭐냐?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 몇 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은 말은 하나가 안 나와요. 당연히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나쁜 말들이 좀 나오고 어두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뭐 사기, 조작,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관된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실제로 뭐 그런 단어들이 연관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센티멘트가 공매도에 대해서는, 특히 공매도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센티멘트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공매도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들밖에 없다 그러는데, 제가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도 틀렸어요. 지들끼리도 싫어합니다. 지들끼리도 싫어하고 내가 한 공매도는 어떻게 좋아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 이제 공매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매도가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전 세계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공매도를 갖다가 권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식을 하려면 집을 팔 생각을 하고, 공매도를 하려면 목숨을 걸 생각을 해라. 뭐 그다음에 혁신 기업이 주식시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문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가 상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세력의 검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공매도라는 건 일단 이제 말 자체가 공매도니까, 여기서부터 잠깐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 정리를 한 번만 하고 넘어가면, 공매도라는 게 이제 빌공짜니까 빌려 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한테서 빌려 와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매도란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빌려 와서 파니까, 갖고 있는 걸 갖다 파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면 항상 공매도라는 말 대신에 차입매도라는 말을 쓰자, 차입매도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식을 이제 빌려 와서 파는데, 그 다음에 오늘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뭐 이제 나중에 그 주식을 사서 갚으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 거래를 우리가 공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두 가지 이제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 도대체 왜 갖고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 오늘 팔려고 하는, 꼭 빌려서라도 오늘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갖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파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좀 나실 거예요. 근데 갖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파냐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갖고 있으니까 빌려다가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산운용사나 이런 은행들에서, 은행증권사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직접 주주들한테 주식을 빌려오는 거죠. 주식을 빌려와가지고 그 주식을 공매도하는 걸로. 그래서 빌려와서 파는 게 공매도고, 더 중요한 질문이 이제 두 번째 건데, 아까 첫 번째 이제 제가 한 질문이 더 중요한 건데, 갖고 있지도 않은 주제에 왜 꼭 오늘 팔려고 하냐, 이거죠. 오늘 팔려고 하는 이유. 그럼 오늘 팔아야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오늘 팔아야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오늘 가격이 내일 가격보다 더 높을 거란 얘기고, 오늘 가격이 더 높을 거란 얘기는 내일은 주가가 떨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일이 주가가 떨어질 거란 얘기는 오늘 주가가 오버밸류 돼 있다는 뜻이에요.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대평가돼 있는 게 빨리 폭락하기 전에 오늘 빨리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값에 주식을 빌려서 갚으면 된다라는 게 공매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이제 공매도가 일반적인 우리 롱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매수하는 거하고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매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한 주를 샀다 그러면 요즘 삼성전자 얼마쯤 하나요? 85,000원이라고 그러면 85,000원 주고서 100주 샀다 그러면 최고로 망했을 때 850만 원 손해 보면 끝이에요. 그 이상은 손해를 안 보죠. 왜냐하면 주가가 0원 밑으로는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한 주만 공매도를 했어도 이론적으로는 이게 패가망신할 수가 있죠. 한 주를 오늘 85,000원에 팔았는데 내일 주가가 무한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쭉 올라가면. 그러니까 뭐 프라이스 리밋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론적인 거 얘기하는 거니까 주가는 0원 밑으로 안 떨어지지만 위로는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저 큰 손해를 보고서 이제 저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주만 잘못 공매도를 쳐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실 때 누가 뭐 요즘 저 배터리 주식이 좋대더라. 그래서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거 한번 사볼까? 그래서 재무제표도 안 보고서 친구들 말만 듣고 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장이 셀 때는 그래도 타격이 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어도 그게 리밋이 있으니까 뭐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공매도는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그러면 집안 날리는 거에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공매도가 이렇게 위험한 투자라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걸 왜 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공매도죠. 위험한 걸 왜 하냐.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거냐.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지금 오버밸류 돼 있다는 데에서 확신이 없으면 주식 공매도 못 하죠. 왜? 그만큼 위험하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만 잘못 쳐도 패가망신하는데 공매도를 실제로 이제 하는 사람들은 단위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공매도를 이제 그렇게 대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informed trader라는 얘기입니다. 노이즈 트레이더가 아니라 그만큼 informed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informed 돼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회사 하나를 타겟으로 정해놓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합니다. 그 뭐 재무제표는 당연히 기본일 거고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 말고 저 신문, 미디어, TV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다 분석하고요. 모든 걸 다 분석하고 심지어 SNS에 나오는 것들까지 다 분석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실제로 이제 그 회사를 쫓아가기도 하고 몰래카메라를 찍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해가지고서 이 회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자기가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래서 이 회사는 확실히 오버밸류 돼 있구나라는 거에 자신이 있을 때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죠. 공매도를 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매도를 하고 나면 이제 저 가격이 떨어져야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공매도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공매도를 왕창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느냐? 보고서를 내요. 뭐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 뭐 머디 워터스 이런 보고서 있죠. 좀 이따가 이제 숏셀러들, 액티비스트들 얘기를 조금 할 건데 그 웹사이트 가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게 힌덴버그 리서치죠, 아마. 힌덴버그 리서치 가서 이메일 등록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회사에 대한 정보 공짜로 받아요. 이 회사가 오버밸류 돼 있다라는 저 리포트가 날라옵니다. 리포트가 날라오면. 근데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리포트를 쓰느라고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는데 그 정보를 갖다 공짜로 나눠준다는 거죠. 공짜로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곳곳에서 이제 다 나불대는 거죠. 이제 뭐 신문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SNS에다 올리고 그다음에 리포트 막 공짜로 뿌려대고 뭐 동네방네 이제 방송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주가 떨어뜨리려고 저 난리들을 치는데 그거 이뻐할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자들 아주 이제 많이 미워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공매도자들 중에서 하나가 잘못 지켜가지고 이번에 시트론 리서치가 게임스탑 사태에서 한번 된통당했었죠. 이런 것들도.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공매도에 대한 대충의 스토리예요. 이렇게 스토리가 이게 쭉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저 공매도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인터뷰했다가 뭐 이관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취지는 알겠지만 공매도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딱 써놨더니 아주 댓글들이 따끈따끈하게 좀 달려요. 이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다음에 뭐 별 거지 같은 자식들이 잘난 체하고 자빠졌네. 그 다음에 나쁜 놈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요거
어디서 병신 같은 교수들하고만 인터뷰를 했나, 뭐 이제 이런 식.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얌전한 건데, 굉장히 얌전하게 지금 달린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쌍욕이 달리죠. 쌍욕이 이렇게 쭉 달리는데, 왜 그렇게 공매도를 싫어하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공매도가 사기나 이제 나쁜 거에 이용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도 안 받고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공매도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price efficiency, 가격 효율성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P라는 게 가격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가 가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 주식의 가격일 수도 있고, 채권의 가격일 수도 있고, 파생상품의 가격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저 P는 이제 프로젝트의 가격일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의 가격. 그래서 이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랬을 때 이 P라는 걸 우리 보통 이렇게 쓰죠. present value, 현가죠. 그 다음에 expected cash flow.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을 샀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85,000원이 여기가 딱 됐다 그러면, 그게 85,000원이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샀을 때,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 배당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배당, 미래에 받게 되는 배당들을 전부 다 현가로 할인해서 이걸 갖다 더했을 때 85,000원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85,000원에서 결정이 나는 건데, 이 현가 계산하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expected cash flow를 1 플러스 RT 이렇게 나눠갖고, 여기에 discount rate, 할인율이 들어갑니다. 할인율이 들어가서 이걸로 할인을 해갖고, 그러니까 요 전체가 이제 현가가 되는 거고, 이걸 더했을 때 이제 주가 P가 나오는 건데, 우리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을 펀더멘털이라고 부르죠. 펀더멘털이라고 부르고, 왼쪽은 가격인데, 실제로 왼쪽의 가격과 오른쪽의 펀더멘털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여기 는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단기적으로 볼 때 주가가 펀더멘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피션 마켓에서. 이 주가가 여기서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P가 펀더멘털보다 클 때도 있고, P가 펀더멘털보다 작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건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효율적 시장에서는 내재 가치에 가깝게 수렴한다. 그래서 요 근처에서,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이 근처에서, 요 는 근처에서 노는 거를 우리는 efficient price라고 얘기를 하고요. 효율적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은 주식들의 주가가 이 펀더멘털에서 가까이 있는 경우, 요렇게 해서 트레이딩이 되는 경우를 우리 efficient market이라고 부르죠. 시장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P라는 놈하고 펀더멘털하고 이제 이게 디비에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이게 디비에이션이 일어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what if P가 펀더멘털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율적 시장에서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라이스 디비에이션이 펀더멘털에서 약간 디비에이션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펀더멘털로 결국은 가까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게 효율적 시장이니까. 그럼 P가 지금 펀더멘털보다 낮은 가격인데 이게 펀더멘털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뭐냐면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이런 주식은 사면 되겠죠. 그거를. 그 다음에는 what if P가 이제 펀더멘털보다 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 P가 펀더멘털보다 크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프라이스가 오버밸류 되어 있다는 뜻이죠. 프라이스가 오버밸류 되어 있으면은 효율적 시장에서는 당연히 펀더멘털을 수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P라는 놈이 결국은 나중에는 가격이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펀더멘털 수준으로.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매도 또는 공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P가 왜 이렇게 펀더멘털에서 이렇게 벗어나냐, 적거나 이제 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벗어나냐. 이제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수급이죠. 주식의 수급 요건에 따라서 이제 프라이스가 펀더멘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를 이제 얼마나 빨리 반영을 시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적정 가격을 찾을 때까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부등호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면은 이 부등호의 상황이 해소되는 거는 이제 아비트라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건데 위의 경우에는 프라이스가 낮으니까 이거 사면 되는 거고 밑에 거의 경우에는 프라이스가 높으니까 이거 공매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이거를 막 사기 시작하면서 수급에서 저기 가격이 올라가겠죠. 매수 세력이 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P.
가격이 이제 저 공매도 세력이 크니까 매도 세력이 크게 되면 이 P가 가격이 내려갈 거란 얘기죠. 내려가서 펀더멘털에 수렴할 거다. 그거를 우리가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가격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잘못 벗어났던 가격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오늘의 토픽은 공매도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P가 이제 펀더멘털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갖다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제 P가 펀더멘털보다 크냐? 지금 가격이 펀더멘털보다 커서 오버밸류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물론 수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정보를 갖다가 조금 보려고 그래요. 정보를. 자, 정보를 보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 기업체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CEO라고 했을 때, 기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신약 개발을 했었는데 이 신약 개발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거 이제 발표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신약이 요거를 몇 그램만 투여를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을 것 같고 의료 병 치료율을 얼만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몇 퍼센트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좋은 정보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죠. 그런 정보들은. 근데 회사에 불리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기업체에서. 가능하면 숨기고 싶어 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든 선후배들을 만나든 간에 누구를 이렇게 쭉 만나도 나 좋은 점을 갖다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약점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다 숨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프로스펙트 티어리에서도 이제 이걸 갖다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스 어버전 갖다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양을 벌었을 때 유틸리티 게인보다 똑같은 양을 잃었을 때 유틸리티 로스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로스 어버전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이제 기업체들이 부정적인 정보를 숨기는 데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JFE의 Finance Top Journal에 JFE의 지금 황병현, 김회광 두 한국인 교수가 이제 쓴 논문인데 It pays to write well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재무제표에서 이 친구들이 한 게 뭐냐면 재무제표에서 얼마나 그 정보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써놨냐 이거를 갖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갖다 얼마나 명확하게 썼냐.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얼마나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이해가 가능하냐. 이거를 쭉 봤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그 재무제표나 이런 공시자료들의 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이게 뭔가를 숨기는 걸로 알아요. 기업들이 뭔가를 숨긴다고 생각을 하고서 주가를 디스카운트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게 있으면 주가가 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그럴 때는 아예 애매하게 쓰지 말고 확실하게 써라. 나쁜 정보도 확실하게 쓰고 write well 명확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쓰고 나면 여기에도 있죠. easy to read 그렇죠? easy to read disclosure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할인되는 게 훨씬 덜하다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표현 쓰지 마라. 명확하게 써라.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이거를 이 친구들이 처음 한 거는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도 최종학 교수님이 이제 칼럼 같은 데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인용을 했었는데, 기업의 공시정책, 불리한 뉴스를 먼저 알리자. 적극적으로 좀 알려나가자. 이런 얘기죠. 먼저 맞는 매가 덜 아프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디였나요? 삼양라면이었나요? 옛날에 라면 회사들 가격 담합했다 그랬었나? 그거 먼저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자기들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벌금은 얘네들 안 냈잖아요. 제일 먼저 혼자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부정적인 뉴스 숨기는 게 능사 아니다. 맞아요. 이게 끝까지 부정적인 뉴스를 숨길 수가 있냐?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텐데 부정적인 뉴스를 끝까지 숨기는 게 언제까지나 이게 가능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보통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숨기지 말고 다들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어디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자, 이거 진갈레스하고 다이크 모어스 진갈레스 2010년 페이퍼니까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이런 페이퍼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이거 좀 귀한 페이퍼라서 제가 특별히 여기 좀 갖고 나왔습니다. 보면 Who blows the whistle on corporate fraud? 이건 이제 기업 사기죠. 기업 범죄. 기업들이 이제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때 이거를 갖다가 휘슬블로워라고 그러죠. 누가 처음에 시장에 알려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96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제 데이터를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을 해본 즉슨 이제 이런 채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채널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프로드 디텍터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걸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거냐, 약간의 이제 다른 메저드를 여기다 써놓은 거고, 이거를 보면 internal governance, external governance 이렇게 쭉 써놨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fraud detectors within external governance가 써놓은 게 애널리스트들이요.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이제 저 corporate fraud를 미리 밝혀내는 경우들이 여기에 한 17%, 여기 샘플에서 한 17%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밝혀낸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오디터들, 회계 감사들 있죠. 감사들이 한 11%, 경우에 따라서 한 7%에서 11%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나 컴페티터, 경쟁자들이 야, 요놈들 어떻게 하고 있나, 흠잡을 거 있나 이렇게 쭉 보다가 거기서 잡아내는 게 한 2%에서 6% 정도. 요거는 조금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제일 높은 게 이겁니다. 예, employee, 내부자들이에요. 기업체의 부정적인 정보를 갖다 제일 많이 밝혀내는 게 내부자들 한 18%, 17% 이상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경우들, 내부자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이 밝혀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 당국, 규제 당국, 이런 데서, 레귤레이터들이 찾아내는 경우도 여기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펌이 있어요. 법무법인들에서 찾아내는 경우들도 이렇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는 이제 무슨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 논문도 있습니다. 아카데믹 논문들,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들도 밝혀내는 경우가 만만치가 않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4%까지 가네요. 미디어들이 찾아내는 경우도. 그 다음에 SEC, 미국 증권감독원에서 찾아내는 경우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숏셀러입니다. 공매도자들이 이제 기업의 불리한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밝혀내준다는 얘기인데, 한 3.5%에서 한 15% 정도까지니까 좀 베리에이션이 있긴 하네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제 무시할 수 있는 포션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요즘 세지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세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이 앞에 이제 잠깐만 가면 제가 아까 안 읽었었던 것들 중에서 이게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제 내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막 이런 이유들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서는 보면요. In-depth analysis suggests that reputational incentives in general are weak.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서 막 이러는 거는 사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런 나쁜 회사에서 일하는 게 수치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except for the journalist in large cases. 근데 이제 기자들, 언론인들은 명예를 위해서 뛰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면 reputational concern은 별로고. 그 다음에 by contrast, monetary incentives help explain employee whistleblowing. 내부자들이 실제로 내부자 정보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부에서 우리 회사가 이런 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monetary incentive. 돈 줘갖고 그런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보상금, 아니면, 큰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자들이 저런 걸 갖다 밝혀낸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아이템들을 하나씩 이걸 보면요. 이게 2010년도 미국인데, 애널리스트, 오디터, 그 다음에 임플로이, 그 다음에 미디어, 숏셀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각각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걸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돼요. 이거를. 자, 일단 여기서 보면 내부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Insiders on Wall Street,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내부자들 딱 써니까 번역본 같은데 저 한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한국 사람이 쓴 책이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 그 내부자 폭로가 일어난 것들 그 사례를 갖다 책으로 써놓은 건데 거의 무협지 수준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무려 이제 그 드렉슬 버넴 램버트, 그 투자은행이죠. 드렉슬 버넴 램버트하고 관련된 인물이 3명이나 나오는데, 거기서 특히 이제 이 이반 버스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클 밀켄은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전설 같았던 사람이고, 이 전설 같았던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 애를 썼던 게 그 당시에 줄리아니 검사죠. 줄리아니 검사가 결국은 이제 이 마이클 밀켄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는데, 마이클 밀켄을 잡기 위해서 그 밑으로 가요. 마이클 밀켄의 오른팔이었던 이반 버스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반 버스키를 잡고, 그리고 이반 버스키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회사의 또 딴 애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자들 폭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 월스트리트의 당대 최고의 거물을 갖다 결국 이제 감옥에 쳐넣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1심에서 마이클 밀켄이 내부자 거래 이걸로 10년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기절을 했다가 그 다음에 2심에서는 2년으로 줄었어요. 2심에서 10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뭔가 좀 무리한 게 있었다는 얘기죠. 잡아 넣으려고 뭔가 무리를 했었다는 얘기인데 2년 지나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시켜줬죠. 마이클 밀켄. 사면시켜줬고, 거기에 진짜로 웃겼던 게 그 마이클 밀켄을 잡아들려고 그 애를 썼던 줄리아니가 사면은 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구설수가 조금 있었어요. 잡을 땐 언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내부자들을 갖다가 내부자들의 폭로를 갖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거. 그게 이제 정확히 이 마이클 밀켄 케이스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이게 먹혀들었던 게 사실 이반 버스키 같은 사람도 굉장히 거물이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이런 사람들을 팔을 비틀어 갖고서 자기의 최측근으로 모시던 사람을 갖다가 고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는 역시 플리바기닝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플리바기닝이. 그래서 검사로서 이제 네가 만약에 가서 너 위에 있는 마이클 밀켄의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너가 갖고 있는 죄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요거는 몇 년까지만 하고 이런 쪽으로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는 게 플리바기닝이 이제 미국에서는 합법이니까요.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큰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작은 범죄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되는 거고 덕분에 이제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는 건데 한국에서는 아직 플리바기닝은 안 되고 있죠. 요게 아마 검사들이 그런 거 했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것도 조작이라고 그래서 난리가 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내부자들을 이용을 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내부 고발의 대가, 이거는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늘 아침에 그냥 막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이문옥 감사관 이거 무슨 선거 관련돼서 그랬었던 것 같고, 이지문 중위, 그때 군대에서 투표하는 거, 부정투표, 윤석양, 이분도 이제 군대 부정투표 뭐 이런 거였고, 서지현 검사, 미투, 그 다음에 김용철 변호사, 삼성, 신재민 기재부 차관이었나요? 정치권에서 국채 발행하는 것까지 참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걸 내부 고발했다가 이번 정권이죠,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김영수, 소령이라는 분, 군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들, 그 다음에 황우석 줄기세포, 박근혜 게이트, 이렇게 되게 많은데, 2011년 3월에 사실상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게 제정이 돼가지고 비밀 보장해주고 신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보상금 및 포상금을 이제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법은 제정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 뒤에 뉴스들을 그냥 구글링만 하더라도 내부 고발 이렇게 딱 치면은 그냥 나오는 뉴스들이 아직은 이제 이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를 보상을 하고 포상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 같은 경우들이 조직 내에서 배신자로 찍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돈만 바라고서 내부 고발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화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내부 고발을 통해서 기업체의 불리한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게 테라노스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한 케이스라서, 엘리자베스 홈스죠. 이번에 이제 테라노스라는 회사. 우리는 피 한 방울만 갖고도 췌장암을 갖다가 진단해낼 수 있다. 이래갖고서 그 화려한 학벌과 미모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바람을 일으켰었는데, 이 회사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기자죠. 존 코레이루라는 분이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데 이분이 밝혀냈어요. 기자가 이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언론인에 의해서 이제 기업의 부정적인 게 밝혀내진 케이스인데 이분은 이제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저 회사, 테라노스 회사의 퇴사 직원 60명,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 160명을 확보를 해서 인터뷰하고 쫓아다니고 정보를 얻고 스파이지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안 읽어봐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밝혀냈다는 거죠. 이 회사가 그런 회사가 아니다. 이거 다 사기다라는 거를 언론인들이 내부 고발자를 이용해서 밝혀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제 공매도로 좀 넘어갈게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기업들이 잘못하는 걸 갖다가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 카르 포프하고 루라는 교수들이 이걸 갖다가 실제로 연구를 해봤는데 이걸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기업 범죄, corporate fraud, misconduct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있을 때 그 전에 얼마 전부터 이게 밝혀지기 얼마 전부터 공매도가 쌓이는지. 그렇죠? 공매도자들은 이걸 딱 알고서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이 회사 이거 좀 뭔가 좀 수상하네. 이거 좀 뭔가 이상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한다 그러면 조사를 이렇게 쭉 하면서 공매도 칠 거 아니에요. 공매도를 항상 써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막 선전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쭉 되는지를 한번 봤더니 여기에 앱스트랙트만 봐도 1년 반쯤 전부터 공매도 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년 반쯤부터 이제 알기 시작을 해서 여기를 보시면 한 요게 0쯤 되겠네. 0이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한 19개월 전, 14개월 전, 9개월 전에서 그 뒤까지 이렇게 해서 ABSI라고 썼는데 저건 abnormal abnormal short interest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어야 되는 그냥 뻔한 양 말고 이상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숏세일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는 거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숏세일이 놀랍게도 정말로 19개월 전부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늘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의 탑을 찍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숏셀링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건 이제 숏 인터레스트가 줄어드는 거니까 실제로 사건 터지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부터 숏셀링 커버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숏셀러들이 실제로 코퍼레이트 프로드를 갖다 디텍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걸 갖다 잡아낸다는 얘기고, 예, 그런 이제 우리 실증적인 증거, 아주 솔리드한 실증적인 증거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요즘 주가를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아서 이 기업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2달쯤 전에 확인했을 때도 주가가 사실 굉장히 괴리가 심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자, 삼성중공업, 한화, 두산 퓨얼셀 이렇게 쭉 써놨는데 지금 여기서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얼마나 그 주가라는 게, 사실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뻔했었네요. 이 주가라는 게 얼마나 프레자일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도 주가가 펀더멘털에서 디비에이트 갖고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벌어진 게 이제 작년이에요. 작년 6월. 한 3월부터 그랬어요. 작년 3월, 4월부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주가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주가, 파란색 하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주가예요, 빨간색이. 빨간색 우선주 주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삼성중공업 그냥 주가는 지금 빵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빵원처럼 보였는데, 이거 지금 이 두 개를 갖다가 시초에 100으로 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주가 차이를 그린 겁니다. 보통은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똑같은 회사에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으면 이게 보통주가 주가가 더 비싸죠, 보통은. 왜냐면 이게 보딩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의결권 프리미엄이 있어서 보통주가 가격이 더 높은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걸 보면 우선주 가격이 훨씬 높아요. 우선주 가격이.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도 이 파란색이 그냥 한화 보통주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한화 우선주를 보면 저기 연두색으로 이렇게 뛰어오릅니다,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100부터 시작을 해서 한 요 정도까지 주가가 보통주 주가가 요 정도인데, 이게 지금 우선주 주가가 여기까지 뛰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이게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가 차이가 지금 이만큼이 벌어지는데, 무슨 놈은 보팅 프리미엄이 보통주 주가의 14배, 100배인가요, 저거? 어떻게 보팅 프리미엄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케이스인데 이걸 아무도 수사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그럼 왜 우선주 가격이 저렇게 뛰었느냐, 이거를 이제 보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우선주가 아무래도 보통주보다 플로팅 쉐어가 적어요. 플로팅 쉐어가 적다 보니까 이게 몇 명의 아주 센 놈들, 센 작전 세력이 오면은 이제 주가를 띄웠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이런 그 우선주들이 여기에 당한 게 아니냐,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건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건 의구심 차원에서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굳이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럴 때 이제 공매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럴 때. 지금 이게 2020년 6월이니까 공매도 금지되고 나서인데,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되고 나서 이제 가격들이 이렇게 뛰어오르는데, 여기에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으면 한 요 정도만 돼도 공매도가 뛰어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 그럼 요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그냥 가격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잘 모르니까. 이거를 우선주 가격이 지금 4,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4,000원일 때. 이때 딱 봐도 지금 보통주랑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이거 지금 뭔가 주가가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공매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실제로 공매도의 공격을 받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딱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삼성중공업 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겁니다. 아마. 아니, 이게 지금 4,000원에서 내가 샀는데 이게 4,000원까지 잘 올라가고 있다가 이 공매도 두들겨 맞고 나서 지금 이게 100원으로 떨어졌다.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게. 그렇죠? 주가가 막 떨어지고 나니까.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공매도가 없을 때는 이게 가격이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서 그럼 누가 14,000원에 한번 샀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효율적 시장에서 펀더멘털 따라간다 그러면 14,000원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그럼 여기에서 산 사람들, 여기에서 주식을 샀다가 여기에서 파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타격도 훨씬 더 큰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겠는가 하면은 아마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도 정보력이 계속 딸리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까지 딱 오면 아 주가 많이 올랐네. 그럴 때 이제 아 누가 내 친구가 여기서 막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네. 굳이 외면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요. 여기까지 딱 오르니까 에이 그래도 난 주식은 안 해.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사람이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남아있다가는 내가 엄청 벼락거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버리는 거죠. 주식을. 여기서 사버렸다가 이거 주가 떨어지면 이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이분들. 회복도 못해요. 이 정도 타격을 받으면. 자, 근데 공매도가 있었으면 이제 여기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매도가 있으면 가격이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지니까 요만큼 떨어지니까 이 죽일 놈들하고 덤벼들 텐데 실제로 맞아요. 제가 주주라도 기분 나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거 눈에 보이니까 4,000원짜리가 100원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기분 나쁜 건데 그러면 그 덕분에 지금 여기에서 주식 사서 이 떨어질 만큼 이만큼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보호됐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이게 공매도의 순기능이에요. 가장 큰 걸로. 주가에 거품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거품이 생긴다 그러면 아 그냥 우리 거품 타고 날아올라서 거품 터졌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저 시장이야 증권 시장에서야 항상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 뭐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거품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가격과 위험이 제대로 매치가 안 돼서 간다는 얘기죠. 그게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저 뒤에다가 조금 써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고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자, 수익률이라는 거. 주가의 이제 수익률이라는 건 정확히 뭐냐면 위험에 대한 보상이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수익률을 10% 얻었다.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위험을 제가 감수를 했기 때문에 10% 버는 거예요. 20%를 벌었다. 10%일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20%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수익률이라는 거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갖다가 학생들한테도 한 10,000번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 Return is a compensation for bearing risk라 그래서 누가 수익률 얘기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위험이 얼마냐 튀어나와야 되고 누가 위험 얘기하면 반사적으로 수익률 얼마가 되냐 이게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수익하고 위험하고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가에 거품이 낀다 이런 얘기 아니면 주가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수익률하고 위험하고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채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걸 시스테마틱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잘못됐건 아니면 법 체계가 잘못됐건 무슨 제도가 잘못됐건 뭐 우연찮게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효율적 시장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똑같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위험을 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리턴이 주어지는 게 없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들. 그래서 그 효율적 시장에 맞게끔 이렇게 가는 가격 발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벗어나는 잘못된 예들을 지금 이거를 아주 최근의 예로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저 가격이 지금 펀더멘털보다 크다. 그래서 가격이 뻥튀겨져 있다. 그러면 이제 what to do?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자, 가격이 뻥튀겨져 있습니다. 저 기업체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 가격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 부정적인 정보는 숨기고 자랑하고 싶은 정보만 다 시장에 알려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뛰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정보가 숨겨져 있을 때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럴 때는 정확히 공매도자들의 타겟이 되죠. 공매도자들 정확히 알고 들어와요. 그래서 what to do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공매도인데 그래서 요거는 말고요. 공매도인데 요즘 이제 액티비스트 숏셀러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욕을 좀 받고 있죠. 뭐 항상 공매도자들은 욕먹게 돼 있으니까. 자, 아마 니콜라 저 수소차 이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절벽에서 차를 굴렀는데 그게 뭐 그냥 가만 놔둬도 뭐 굴러가는 거였다 뭐다 해서 광고가 뻥 튀겨져 있다. 뭐 얘네들은 수소차 기술이 없다. 뭐 이런 거 갖다가 이걸 이제 힌덴부르크 리서치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여기서 니콜라 주가가 이렇게 쭉 뛰다가 아마 요 날이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나온 날일 텐데 이제 그다음부터 쭉 떨어지고 이거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아직 케이스가 클로즈된 케이스는 아니고 근데 이제 주가가 이럴 때 비교하면 확연히 지금 낮은 거죠. 이때 최고가 비교하면 한
이게 얼마나 되나요? 한 3분의 1쯤 돼 보이네요.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난 것 같고, 요런 것들. 자, 힌덴부르크 리서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이트론 리서치. 사이트론 리서치는 바운티 헌터. 이 이제 쇼셀러들을 바운티 헌터라고 부르는데, 현상금 사냥꾼이죠. 현상금 사냥꾼들.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 그런 걸 이제 한다 그러는데, 이 사이트론 리서치만 보더라도 이 사람 앤드류 레프트인데, 이게 거의 1인 기업이래요. 1인 기업. 그러니까 사실은 뭐 리서치 회사라고 딱 세워놔갖고 막 직원들 여러 명 있고 박사들 여러 명 들여놓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직원들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요 사람인가? 아니면 요 힌덴부르크인가에서는 아예 얘기를 했어요. 우리 1인 기업이다. 혼자 한다, 이거. 그러니까 혼자 했으니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많이 노력이 많이 들어갔을 거냐 이거죠. 이게. 그렇게 해놓고서도 그렇게 어렵게 막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공짜로 알려주는 거죠. 이 앤드류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앤드류 레프트가 아니라 요거겠구나. 머디 워터스죠. 머디 워터스에서는, 머디 워터스라는 말 자체가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라는 이제 중국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던 사람이냐면, 머디 워터스는, 이 사람이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어디에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그러다가 눈을 돌린 데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 회사들이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상장을 많이 하고 있었고, 물론 이제 스펙 상장을 많이 했었죠. 그때부터 해갖고 쭉 상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 하나가 찍은 게 뭐냐면, 오리엔트 페이퍼라는 종이 회사예요. 오리엔트 페이퍼. 이게 뭐 전 세계에서 매출 1등하는 2억 불 이상 되는 종이 회사다. 그래갖고 전 세계 1등이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해대갖고, 이 사람이 그럼 뭘 했느냐. 회사를 찾아갔어요. 비행기를 타고서. 중국까지 이제 찾아가서. 중국에 찾아가갖고서 이제 그 회사를 찾아가는데 좀 이상해요. 가다 보는데 종이 회사면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리고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은 당연히 좀 길도 포장이 잘 돼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포장도 안 돼 있는 길에 돌덩어리들 울퉁불퉁 하는 거를 갖다가 쭉 해서 찾아갔더니만 다 쓰러져 가는 건물에다가, 그 다음에 정문 딱 들어갔더니 경비분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봤더니 종이 찍는 윤정기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녹이 슬어 갖고 있고 뭐 이렇더라는 거예요. 직원들도 안 보이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찾아가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상해 갖고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쇼셀러들이 참, 치밀한 게, 이 정도 됐으면 거짓말이다, 저 회사. 할 만도 한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회사 정문이 보이게끔 몰래카메라를 찍어요, 몇 개월 동안. 몰래카메라를 찍어갖고서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트럭에서 종이를 싣고서 나갔다 들어오고, 빈 트럭 들어오고, 종이 싣고 나가는 트럭이 몇 대인지 그거 다 재봅니다. 다 재본 다음에 이 회사는 껍데기다라는 걸 알고 나서 보고서를 쓴 다음에 그거 쇼셀링을 치죠. 공매도를 엄청나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예로 이제 유명해진 회사예요. 이게 머디 워터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여러분들 넷플릭스 좋아하시면 넷플릭스에 차이나 허슬이라는 거 있어요. 차이나 허슬 보면 거기에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액티비스트 쇼셀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액티비스트와 그다음에 패시브하고 얘기를 할 때는, 패시브는 이제 인덱스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는 마켓 타이밍과 마켓 스탁 셀렉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골라가지고 팔 때 살 때 타이밍을 맞춰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걸 액티브라고 그러는데, 숏셀러들 중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을 액티비스트 숏셀러라고 불러요. 그럼 이 액티비스트 숏셀러들이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뉴스에서 1인 기업 뉴스를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보겠어요. 그런 사람들. 머디 워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 커피죠. 루이싱 커피가 이게 껍데기다,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걸 밝혀낸 거고, 그 보고서 나온 다음에 루이싱 커피 주가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머디 워터스에서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뭘 했냐. 루이싱 커피의 어떤 지점에 가가지고, 꽤 유명한 지점에 가갖고 거기다 몰래카메라 설치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1만 시간 이상을 갖다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수증 2만 5천 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가격을 어떻게 뻥튀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거를 보니까, 자, 요게 89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하루 평균 판매량을 70%, 90% 가까이 부풀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밝혀낸 다음에 결국은 이 회사 꺾어지면서 공매도에서 많은 돈을 벌었겠죠. 이 회사에서. 그 다음 거 보시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1년 최신 페이퍼입니다. 이게 forthcoming인데, responding to activist short seller allegations, firm responses and outcome 해갖고 이제
저 논문이 하나, 숏셀링 액티비스트들에 대한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과연 그런 머디워터스나 이런 데에서 보고서를 한번 빵 내버리면, 그 타겟이 된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자들이 한번 연구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액티비스트 숏셀러들이 있습니다. 뭐, 스프루스 포인트, 리처드 피어슨,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사이트론 리서치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머디워터스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얘네들이 샘플 기간 동안에 발표한 숏셀링 리포트가 42개, 41개, 30 몇 개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fraud allegation 아마 저 회사 뭔가 지금 좀 범죄의 냄새가 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한 것들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new evidence 아무도 모르던 걸 처음 들고 나온 것들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mean CAR은 cumulative abnormal return입니다. 그러니까 마켓 어저스트 하고 시장 수익률 제어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이상 수익률이 60일 동안 보고서 나오고 나서 60일 동안의 수익률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타겟 펌들이. 그러니까 사이트론 리서치 같은 데서 공매도 보고서를 하나 딱 내면 주가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쭉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보면요. 보통 이제 그 페이퍼에 있는 걸 제가 갖고 왔는데 자, 액티비스트들이 이제 머디워터스나 사이트론 이런 애들이 하나 찍어요. 찍어요. 하나를 딱 이렇게 딱 찍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Publishers Report, 이 리포트를 발간을 합니다. 발간을 쭉 해놓으면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오겠죠. 반응이 쭉 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당사자들은 이걸 딱 보고서,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왜 저런 보고서가 나왔지? 그리고 지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자, 이제 여기에서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놈들이 31%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시한답니다. 반응 안 해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하는데 이게 자기들이 반응을 안 한다고 그래서 끝까지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처음에는 안 해요. 뭐 잡아떼는 걸 수도 있겠고 실제로 나쁜 회사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실제로 반응을 안 하고 나서도 그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제 계속 빠지게 되면 이 회사들에서 어떻게 한다?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될 때는 그럼 나중에는 다시 리스판다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략 다시 쓰자. 이거 반응 안 했더니 이게 시장이 더 나빠진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걸로 나오는 건데 반응에는 어떤 캐터고리가 있냐면요. 첫 번째, denial, 부정. 야, 우리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발뺌. 그쵸? 발뺌하는 거. 이게 28%예요. 요게. 그 다음에 additional information. 이걸 딱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이런 정보 줄게. 거기에서 니들이 말이야. 저 공매도 보고서 보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거 안 부족해. 여기 있어. 이거 줘봐. 자, 이거 새로 시장에 정보 줄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경우가 12%. 그 다음에 이거는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litigate. 수해버리는 거예요. 너 공매도 리포트 하는 놈들 니네들 한번 계속 그래봐라. 이건 완전히 허위사실 조작, 날조 이런 거다. 재판 거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널 인베스티게이션은 뭐냐면 자, 반응을 쭉 하면서 그럼 우리가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감사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는 건데 이 퍼센티지를 다 합치면 31%가 넘어요. 왜냐면은 한 회사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 중에 하나의 방법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회사에서 이제 리스판드를 할 때 한 두세 개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 이 회사들에서 이 논문에서 이제 찾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게 그 내부 조사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내부 조사에 들어간 애들이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내부 조사에 딱 들어가는 애들은 뭔가 공매도 리포트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그런 거야? 하고 내부자 이렇게 조사를 딱 들어가는데 그 조사를 딱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여기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be delisted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에 회계적인 요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토리가 액티비스트에 대한 반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는 심각하게 빠져요. 요게. 주가를 이렇게 쭉 보면 샘플 펌들을 보면 액티비스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게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샘플 펌들의 on average 이렇게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액티비스트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리스판딩이에요. 그 발표를 갖다가 자 이게 지금 날짜니까 15일 사이에 리스판드를 하는 애들 요거 이렇게 쭉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은 한 30일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이거를 다 합쳐보면 한 31%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보면. 그래서 반응을 하는 애들이 저 정도라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요. 자, 이 왼쪽은 액티비스트 타겟이고 오른쪽은 매치 투 피어예요. 매치 투 피어하고 액티비스트 타겟하고 이렇게 놨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마켓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공매도 액티비스트들 리포트의 효과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피어 컴패리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스트 타겟하고 매치드 피어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는데 지금 이게 0이라고 쓴 게 액티비스트 리포트가 나왔을 때고요. 이게 지금 6개월 전, 12개월 전, 18개월 전, 그 다음에 6개월 후, 12개월 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특히나 요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요때 그리고 아니면 나오고 나서 바로 여기 요 큰 거 보이세요? 요때들. 요때를 보면은 지금 매치드 펀드보다 월등히 높다는 얘기예요.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액티비스트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상장이 폐지될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정도로 안 좋은 회사들을 갖다가 캐치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걸 잘해놓고서 지금 그걸 시장에다 밝혀줬다는 얘기고, AAER이라고 하는 건 Auditing and Accounting Enforcement Release. 그래서 뭐 무슨 회계적인 제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제재를 받는 경우가 월등히 많아요. 액티비스트 같은 경우에. 매치드 피어스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estatement, 회계정보, 공시자료, 그 다음에 재무제표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쓴 것들도 지금 매치드 피어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월등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감사 회사를 갖다가 바꿔버리는 경우들도 월등히 높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다 뭐냐. 액티비스트 공매도 리포트가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그거를 갖다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밝혀내서 어카운팅의 탑 저널에 이번에 포스커밍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처음에 하냐 이렇게 보면은 조선일보에 뜬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떴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찾냐. 상장을 전후해서 사실로 믿기에 너무 놀라운 주장을 펴는 기업이 있으면 일단 주목한다. 너무 나 잘났다 얘기하는 애들은 일단 사람들 시선을 잡잖아요. 그래서 CEO가 너무 요란하게 나서서 회사 홍보한다 하고, 그 다음에 허풍에 가까운 극단적 비전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화려하지만 알아듣기 어려운 조어를 쓴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나녹스에서는 영상 스캐너 시장에 변혁을 일으킨다는 목표. 그 다음에 MSAAS, Medical Screening as a Service. 이런 말 하나 만들면 이 어려운 조어 이런 거 만들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이런 거 이제 만들었다가 공매도 타겟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딱 보고서 이것들 뭔가 수상하다 이제 그러고서 타겟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기업이나 너무 잘난 척하면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저렇게 됐었고 어쩌고저쩌고 쭉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매도가, 실제로 이제 기업이 숨기고 싶어 하는 정보들을 갖다가 밝혀내는 거, 거기에서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런 애들이 좀 잡아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애널리스트들,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매수 리포트보다 적은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매도 리포트가 더 적은 건 맞는데, 적어도 너무 적다는 거죠, 한국은. 매도 리포트를 내는 게 너무 적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밝혀내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부자들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 언론이 이제 끝까지 가서 기업체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밝히는 이제 탐사보도라고 하는데,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미국보다 그 결과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일 것 같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데에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게 저는 공매도 같아요.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 공매도자들은 그냥 하기만 해주면 지들 돈 들여서 지들이 다 기를 쓰고 찾아내가지고 다 찾아낸 다음에 알려주잖아요. 그 회사가 이런 회사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를 보면 자, 이게 맨데빌이라는 사람이 중세 시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시장이 돌아가려면 깨끗한 사람들만 있어서는 시장이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갖다 이제 우화처럼 이제 만들어 갖고서 쓴 건데, 사치는 가난뱅이 100만의 일자리를 주었고, 얄미운 5만은 또 다른 100만을 매겨 살렸고, 시샘과 헛바람은 산업의 역군이고, 그들이 즐기는 멍청한 짓거리인 먹고 쓰고 입는 것에 부리는 변덕은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악덕이지만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 바퀴였다. 그래가지고 자, 공매도가,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잘못된 점들,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공유가 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또 요즘 일반적으로도 한 2, 3년 전하고만 비교를 해도 공매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피부로 느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 반응이나 기자들을 보면 이제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왕에 이제 하는 거라면은 그거를 양지로 끌어내가지고 더욱더 이런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요렇게까지만 해서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